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김정숙은 항상 그랬듯 호텔 복도를 돌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이 호텔의 구석구석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정숙은 무릎에 쿡쿡 박히는 통증을 느끼며 잠시 복도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 벨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딸이라는 글자가 반짝였어요. 엄마, 상견례 장소 정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라벤더 호텔 레스토랑이래요. 정숙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라벤더 호텔. 바로 자신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좀 비싸지 않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집하셨대요. 한정식집은 격이 떨어진다면서요. 엄마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데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매일 청소하는 호텔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딸의 결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좋은 곳이니까. 전화를 끊은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이 방금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평생 삶의 무게로 구부러진 허리, 거친 손, 그리고 수수한 얼굴. 이런 모습으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날 저녁 정숙은 동료들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은 정숙의 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자식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기뻐했죠. 우리 정숙 씨 딸이 드디어 시집 가는구먼. 그것도 의사한테? 정말 자랑스럽겠네. 정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무릎 통증을 참아가며 일해온 세월, 그 모든 고단함은 딸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정숙은 다음 날부터 상견례 날까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은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 3번씩 확인하며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말입니다. 상견례 당일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10년 전 딸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감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가장 깔끔한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얼굴에는 옅은 분홍색 립스틱만 발랐어요. 더 이상의 꾸밈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너무 수수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딸이 현관에서 정숙을 바라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정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난 이게 편하단다.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니. 딸은 잠시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딸의 앞날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럼에도 자신의 삶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라벤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엔 직원 통로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곳인데 오늘은 정문으로 손님처럼 들어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몇몇 직원들이 정숙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윤미란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미란은 정숙을 보자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리고 딸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연비야. 아이고, 어머님도 오셨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자 미란이 곧바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미란의 질문에 식탁 주위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일합니다. 미란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호텔요? 어머, 혹시 지배인이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었죠. 아니요, 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이 호텔에서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에서 정숙은 경멸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살짝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켰어요. 딸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지만 정숙은 담담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평생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가식적인 미소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경멸이 대신했어요. 정숙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청소, 일을 하신다고요? 미란이 청소라는 단어를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년 넘게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들은 눈을 피하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이 음식점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던데. 미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청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익숙하신 일이시니. 식탁 위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란의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모욕에 무뎌진 듯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어머니. 미란의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미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버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딸 시집 잘 보내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정말. 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깍지를 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평생 딸을 위해 참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참을 수 있었죠.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그 순간 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기 부장님이 음식 가져오는데 몇 번 봤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아세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레스토랑 부장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부장은 정숙을 발견하고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그렇죠. 같은 또래끼리는 알아보나 봐요. 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을 보며 정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정숙은 꿋꿋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요. 이 호텔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공간에 제 손길이 닿아 있죠. 미라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메뉴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와인은 뭐가 좋을까요? 청소하시는 분이 와인을 아실까?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참아온 수모였지만 오늘은 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욱 가슴 아팠죠. 정숙의 딸 연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란의 아들 태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어머니의 소매를 슬쩍 잡아당기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라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청소부 딸이 의사 며느리 되는 거 복 받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정숙은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모욕에 익숙해졌지만 딸이 이런 상처를 받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정숙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쉽게 멈추지 않는 딸의 눈물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딸의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정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당당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정숙은 몇몇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숙 선생님, 오늘은 손님으로 오셨네요. 젊은 청소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응, 오늘은 딸 상견례가 여기서 있어.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정숙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란의 무시와 달리 이곳에서는 모두가 선생님이라 불렀죠. 정숙은 고개를 들고 다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정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숙 선생님. 정숙이 돌아보니 젊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텔 회장 정은호였습니다. 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은호는 정숙 앞에 멈춰 선 뒤 갑자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90도로요.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오셨군요. 정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어요. 아, 네.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딸이라면 분명 훌륭한 분일 겁니다. 정은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레스토랑 쪽에서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란의 입이 벌어진 채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텔 회장이 환경미화원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은 그녀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광경이었죠. 정숙은 은호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그분이 호텔 회장 아닌가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은호 회장님이십니다. 어떻게 회장님이 어머니를 알아보시죠? 미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어요. 정숙이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은호가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레스토랑 지배인과 셰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란은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은호가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은호의 시선은 정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란이 얼른 나섰어요. 아, 회장님, 저희가 귀한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있네요. 제 아들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관심은 온전히 정숙에게 향해 있었어요. 김정숙 선생님, 이 자리를 빌려 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연비와 태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정숙을 쳐다봤어요. 이분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인입니다. 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이 호텔에 공채로 입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정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 면접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유일한 정장이 흠뻑 젖었었죠. 당시 청소부셨던 정숙 선생님께서 그 옷을 말려주시고 다림질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혼자 드시려던 도시락을 나눠주셨죠. 은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란의 얼굴을 점점 더 붉게 물들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첫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직원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숙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어떤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지위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었죠. 미라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호텔 회장의 은인이라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연비는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정숙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뒤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지배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잠시 후 지배인이 최고급 샴페인과 특별 코스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모두 호텔에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호텔 회장의 은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듯 했어요.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에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나 정숙은 담담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호 회장님이 과찬하신 거예요. 정숙의 말투에는 어떤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모욕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었죠. 미라는 갑자기 입장이 바뀐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참, 제가 아까 실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연비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준도 정숙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인사하시다니. 미란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도 존경스러운 어머님을 두셨네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경멸은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공손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태도 변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대화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정숙에게 넘어갔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정숙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의 호텔 생활, 은호 회장과의 인연, 그리고 딸 연비를 키운 이야기까지. 정숙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비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연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연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이전의 경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아이들만 키웠는데 어머님은 일도 하시면서 딸도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상견례는 예상과 다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 오만함을 완전히 거두고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로 정숙을 대했어요. 때로는 그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뿐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호가 다시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정숙은 미란과 연비 태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란은 호텔 회장과 이야기하는 정숙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숙은 은호와 함께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찾아뵙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늘 사양하셔서. 정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이 바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 매일 아침 도시락을 나눠주시고 마음의 위안을 주셨잖아요. 당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정숙은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막 호텔에 취직했을 때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만나던 젊은 직원이 있었어요. 언제나 긴장한 표정으로 면접을 준비하던 청년. 정숙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그때 저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주신 도시락 하나가 제게는 삶의 희망이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정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늘 거절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받아주세요. 연비 씨 결혼식은 저희 호텔에서 열게 해주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과한 일이에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선생님, 제발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갚고 싶었던 은혜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는 것은 분명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장소만 빌려주세요.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비로 돌아오자 미란과 연비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존경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 정숙은 딸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연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아까 윤 여사님이 엄마를 무시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엄마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연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어머니가 겪어온 수모와 고통에 대한 이해의 눈물이었어요.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연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단단한 사람으로요.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딸.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미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나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연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숙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택시 안에서 미라는 계속해서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친근한 태도였어요. 그러나 정숙은 그런 태도 변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정숙 어머님, 제가 아까 무례했던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미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알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미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호텔 회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이었으니까요. 택시가 정숙의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호텔 회장의 은인이 이런 작은 집에 산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여기 사세요?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작지만 편안해요. 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동네네요. 정숙은 택시에서 내리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연비가 따라 내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내일 또 볼게요. 사랑해요. 정숙은 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우리 딸. 난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택시가 떠나고 정숙은 혼자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란의 모욕, 은호의 인사, 그리고 딸의 눈물까지. 정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집 열쇠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격은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나온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나갈 가치였습니다.